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리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중일 전쟁의 중반기 때 일어난 짜오양 이청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일 전쟁이 1937년 7월 7일 날 발발이 되고서 그 이후로 일본이 이제 초반에 이제 중국을 대부분 다 먹죠. 그 일본이 이제 대부분 중국을 먹은 후에 중국은 계속 그 반격을 하죠. 잃었던 땅을 찾기 위해서. 하지만은 일본이 막강한 무기와 어떤 그 전력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군이 이제 쪽수는 많지만은 이제 완전히 그 계속해서 이제 패배를 하고 중국이 이제 일본에 유린당하지만은 그래도 중국은 자기네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대항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중일전쟁 발발이 1937년 7월 7일 그 이후로 한 3년이 지난 후에 아직도 그 일본이 우세한 상황 속에서 중국이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반항을 하는 게 이제 1940년 5월 달에 벌어진 짜오양 이청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 전투도 결국은 일본이 승리를 하죠. 그래서 여기가 어디서 전투가 벌어졌냐면은 양쯔강, 장강의 중류 지방에 있던 우한, 그다음에 이제 그 더 안쪽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은 충칭이 있죠. 중국 국민당이 마지막에 도망갔던데, 그다음에 우리나라 임시정부도 이제 일본군에 밀려가지고 이제 이쪽까지 이제 그 중칭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 임시정부,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 김구의 임시정부 이쪽으로 이제 밀려 충칭까지 가죠. 이 우한하고 충칭 사이에 있는 중요한 내륙에 있는 항구가 되겠습니다. 후방의 보급 기지로서 상당히 중요한 곳이 이 짜오양 이청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위치는 이제 우한이 그 장강의 유역이면서 장강의 그 지류인 한수이강이 이제 그 우한을 흐르는데 이 한수이강 위쪽 북쪽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에 이제 주둔하고 있던 중국군은 슌렌중의 제2집단군이 여기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짜오양 전투에 투입이 된 슌렌중 그 되겠죠. 중국군은 38만 명이 투입이 돼서 이 중에서 사망이 3만 7천 명, 거의 10% 사망을 했고 부상이 5만 1천 명, 거의 한 20% 부상을 했고 실종이 2만 3천 명, 또 한 10%가 실종했으니까 거의 병력의 한 4, 50%를 잃어버린 거죠. 중국이 이제 거의 한 38만 명, 40만 명 투입이 됐다가 제2 집단군이 이제 그렇게 이제 피해를 본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병력이 8만 명이 투입이 됐죠. 중국에 비해서는 거의 한 4분의 1, 5분의 1, 뭐 그 정도 병력밖에 투입이 안 됐지만은 사망자는 겨우 2,700명, 부상자는 7,800명, 거의 한 1만 명 정도밖에 피해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병이 중국, 일본군은 이제 8만 명 투입된 중에서 거의 한 10%밖에 병력 손실이 없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일본은 8만 명 중에서 10% 병력 손실. 중국은 이제 38만 명 투입 중에서 한 40% 병력 손실, 한 반을 이제 한 20만 명 정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중국 국민당의 국민혁명군이 대패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짜오양하고 이청은 이제 서로 가까운 바로 맞은편 한수이강 맞은편에 있는 전략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19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37년, 38년에 이제 그 중국이 완전히 이제 대패를 하면서 마냥 깨지다가 이제 중국군이 1937년, 38년에 이제 완전히 망했다가 38년이나 뭐 39년 다시 이제 또 일본에 이제 저항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1939년도 말에 대대적인 이제 공세를 취하죠. 중국군이. 그래서 이제 한번 일본에 싸워보자. 그래서 국민혁명군이 겨울에 대공세를 이제 일본에다 퍼붓게 됩니다. 그러자 이 1939년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본의 후방에 있던 그 만주 지역, 몽골 지역에 있던 그 하린콜에서 소련군하고 일본이 싸워서 일본 지죠. 소련군은 이제 겁을 내게 되는 거죠. 소련이 이제 1939년도 말에 하린콜 전투에서 소련이 이제 무서운 존재로 나타나니까 일본 본토에서는 야 큰일 났다. 그 중국 쪽에 병력을 더 보내자 해서 일본이 그 소련 국경지대에 그 병력을 배치를 하려고 더 많은 병력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련하고의 국경지대에 85만 명을 병력을 배치를 하자.
그러려면은 기존에 있던 그 만주에 있던 일본의 그 관동군 40개 사단이 있었는데 이 40개 사단을 65개 사단으로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중국이 일본이 이제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 본토에서 다 보낼 수는 없고 인원이 중국에 있던 그 병력들을 그 소련 국경으로 보내야 되는 아주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죠. 일본이 뭐 인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그 중국을 좀 잡아놓고 가자.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충칭 중요한 도시죠. 그 충칭을 공격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제5군 주력군이죠. 제5군이 여기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지만은 어떻든 일본의 상황은 인원도 부족하지만 이제 전쟁 물자 뭐 돈도 부족하죠. 전쟁을 계속 오래 하고 중국이라는 아주 넓은 지역을 통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 일본은 이미 전쟁 비용 때문에 허덕허덕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그 내부 상황도 안 좋아가지고 중국의 그 1937년도 말에 그 난징 대학살로 30만 명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중국의 그 백성들이 일본이라면 아주 치를 떨게 돼서 민심이 나빠가지고 뭐 어디 가더라도 주민들이 협조를 잘 안 하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드디어 할 수 없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각 부대의 병력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력 숫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사단에 이제 10,000명이 있어야 되는데 뭐 8,000명밖에 없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병력이 줄어들게 되죠. 이게 이제 1940년 5월 달 이게 이제 그 폐색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이제 총 병력 숫자가 줄어가지고 이제 일본이 이제 갖게 되는 게 이제 병력이 많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총 6개 집단군과 21개의 군, 그다음에 56개 사단을 이제 가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국민혁명군은 이제 그 일본군에 대해서 총 그 집단적 총 공세를 나서기 위해서 조직을 다시 짜는데 국민혁명군 짱제스의 지배하에 있던 국민혁명군의 장군들을 볼 것 같으면은 제일 그 오전구 사령관에는 리중런, 그다음에 이제 이 집단군 사령관에는 술렌중, 그다음에 30일 집단군 사령관에는 탕원버, 33 집단군 사령관은 장주중, 뭐 이런 장군들이 이제 국민당 장군이 되겠습니다. 짜오양 전투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일본의 그 11군이 투입이 되죠. 11군이 투입이 되는데 11군 휘하에 있던 13사단, 3사단 그다음에 이제 39사단 이런 사단들이 이제 그 11군이 이제 짜오양에 도착해서 국민혁명군을 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혁명군에 있던 33 집단군 여기 이제 사령관은 이제 장추중인데 이 33 집단군이 괴멸됩니다. 중국군이 이제 대혼란에 빠지게 되고 오전구 사령관 그 위에 이제 최고 사령관이 이제 리중런인데 오전구 사령관인 리중런이 그 여기 그 이제 짜오양이 이제 갑자기 이제 기습을 당해서 이제 그 33 집단군이 괴멸되니까 나머지 부대들한테 철수해라 도망쳐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짜오양이 어디냐 하면은 고대 때 삼국지 때 번성 그 근처입니다. 번성은 관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격을 했던 위나라의 성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그 관우가 형주를 떠나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위나라의 번성을 공격을 하다가 뭐 그 회군을 하고 뭐 형주가 함락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관우가 잡혀서 죽는데 이때 그 번성 위나라의 성이죠. 여기 근처가 이제 짜오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성 근처고 그때 이제 백하라는 그 다리가 그 강이 있는데 여기를 건너다가 대패를 하고 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곳은 어떤 교통요지이고 어떤 물자가 충분한 곳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 삼국지에 관우가 나타난 게 이제 그 서기 뭐 한 200, 한 나라가 멸망한 게 220년이니까 그 220년 이후에 뭐 서기 200, 뭐 30년, 40년 요때 이제 한참 이제 싸웠을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 사는 거는 똑같다. 좋은 땅은 따로 있고 좋은 곳에 사람들이 자꾸 서로 뺏으려고 그러고 전쟁이 자주 일어나죠 거기서. 그래서 옛날에는 삼국지 때는 번성, 근대에서는 최근에서는 여기는 이제 그 짜오양.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서로 공산당하고 국민당 일본군하고 이제 싸웠다.
옛날에는 이제 뭐 위나라하고 그 총나라의 관과 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청 전투는 뭐 마찬가지죠. 이청도 뭐 그 근처니까 한수이강 그 지류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일본군의 그 11군이 이제 도착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11군의 산하에 있던 3사단, 39사단, 13사단이 이제 공격을 하죠. 이청을 한수이강의 서쪽에 있는 이청, 동쪽에는 이제 아까 짜오양이었고 이제 서쪽에는 이청을 공격을 해서 뭐 폭격을 엄청나게 퍼붑니다. 뭐 폭탄부터 먼저 뭐 대포를 막 쏴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중에 이제 3사단하고 39사단이 이제 그 한수이강을 건너서 11도 40도 이제 그 이 11일본 11군 중에 한 다른 40사단이라고 있는데 이 40사단이 이제 후방에 있는 대흥산에 이제 있는 그 중국군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방에서 공격을 못하게 막아주고 44단이 그 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국의 오전구 사령관인 리중런은 판단을 잘못했어요. 그 리중런이 그 생각하기에 일본군이 이제 이청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면서 수비를 별로 안 했죠. 요새를 안 만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밑에 있던 2군, 22군, 31군, 68군 이 군에게 적의 보급로 후방을 차단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밑에 있던 33 집단군하고 29 집단군에게는 이청을 수비를 해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던 75군하고 94군, 그 다음에 18군 이런 군에게는 한수이강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동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뒤로 빠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뒤로 빠져 일본군을 공격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일본군은 그에 비해서 이 리중런의 지시에 비해서도 더 빠른 속도로 속전속결로 전진을 해서 중국군의 그 33 집단군 그 사령관 장쯔중 이거를 아주 괴멸을 시켜 격파를 해버립니다. 일본이 이제 드디어 이청 그다음에 이제 그 형주, 리사 이런 데를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11군에 속하는 3사단, 39단, 13사단 점령을 다 점령을 하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형주는 이제 우한이죠, 우한. 그다음에 중국의 수비를 하고 있던 18사단하고 199사단이 전멸을 하게 됩니다. 이청을 점령한 후에 일본군은 여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것보다는 뭐 아무튼 유지를 하려면 돈이 들고 뭐 시간 들고 뭐 인원이 들고 하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없다. 이청을 계속 점령을 하고 있는 것에서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수를 하죠. 이 당시가 이제 1940년에 그 6월 달쯤 된 거죠. 그러니까 이청을 공격을 4월 달에 공격을 해서 6월 달에 점령 한 두 달 만에 점령을 다 하고 이제 다 이제 끝났죠. 일본군 다 이겼죠. 1940년에 37년에 중일전쟁, 38년에 하고 이제 39년 뭐 이제 지나서 1940년의 일이죠. 그래서 그 당시 1940년 6월에는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프랑스를 점령을 하고 6월 달에 이미 파리에 입성한 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일본에 다시 이청을 재점령을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이제 이청을 지배를 하기 위해서 다시 공격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그 병력이 이제 부족하니까 저쪽 그 흑룡강, 해이룽강, 흑룡강 쪽에 있던 거기가 원래 이제 관동군의 본거지죠. 관동군의 본거지가 흑룡강, 해이룽강의 그 하얼빈 거기가 근거지였는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그 일본의 관동군 제4사단을 빼내서 이쪽에 11군에 합류를 시킵니다. 거기서 이제 4사단이 이제 지원이 온 거죠. 국민혁명군은 이제 여기를 이제 그 이청하고 짜오양에서 이제 완전히 철수를 해서 졌으니까 충칭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승칭하고 수찬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새로운 군대 육정구를 다시 만들고 합니다. 근데 일본군이 이 전투에서 상당히 그 월등한 전투력을 입증을 하게 됩니다. 중국 혁명군 오정구가 리충런이죠. 여기가 급격히 이제 그 이 전투에서 패배를 하면서 약화가 되면서 몇 년 동안 앞으로 전력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약해진 상태에서 계속 운영이 되죠. 리중론의 오정구가 이제 약해졌다 이거죠. 일본군은 이제 그 이청을 점령을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비행장을 설치를 하고 충칭은 이제 공습을 계속합니다. 이때가 상당히 위험하죠. 충칭에 있는 장제스의 정부가 계속 공습을 받고 가까운 곳에 이청에 이제 일본군이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장제스가 이제 회상하기를
이 당시 그 공습을 받을 당시가 가장 국민당 정부로서는 위험한 존폐 위기에 처한 그런 시기였다. 상당히 힘든 시기였고 잘못하면 망할 뻔했다. 이렇게 이제 장제스가 회고를 합니다. 이때 만약에 그 일본군이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비행기 공습하는 걸로만 그냥 만족을 하고 충칭을 더 공격을 안 했죠. 그냥 소극적인 공격만 한 거죠. 비행기 공습만 하고 대대적인 그 육군 공격을 안 했죠. 이때 만약에 일본군이 우한 전투와 같이 수십만의 대군을 동원을 해서 충칭을 공격을 했다면은 국민당 정부는 괴멸되고 중일 전쟁은 빨리 일본군의 승리로 끝났을 건데 그렇게 대대적인 공격을 안 해서 국민당 정부가 그래도 그나마 살아남아서 겨우 나중에 1945년에 일본군한테 해방을 보았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때 일본군이 이 충칭을 소극적으로 공격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일본군은 소련의 침입을 걱정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충칭에 대규모 공세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때가 이제 4월 달부터 1940년 4월 달부터 6월 달에 끝났는데 그 이후에 한 2달 있다가 1940년 8월 달에 백단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 백단 전쟁이 일어나서 거의 한 6개월 동안 1940년 8월 달부터 한 6개월 동안 이 백단 전쟁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 일본군의 후방이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중국의 허베이성 가장 북쪽에 있는 허베이성에서 팔로군 공산군이죠. 홍군의 펑더화이 장군, 펑더화이 참모장이 대공세를 펼쳐서 그때 이제 여러 중국의 이제 군사들이 이제 합류를 했죠. 그래서 이때 중국의 군대가 펑더화이의 팔로군을 중심으로 해서 총 40만 명의 병력이 도입이 돼서 일본군을 이제 총 공세를 취한 거죠. 이때 이제 1940년도 8월에 이때 이제 100개 여단 100단. 100개 여단이 참여를 해서 100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단 전투라고 보죠. 참여를 해서 전쟁을 한 거죠. 그때 이 전쟁을 주도한 장군은 펑더화이 장군이지만은 그다음에 전쟁을 지도한 정치가는 덩샤오핑이죠. 그다음에 이제 유버총 이런 사람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북 지방에 있던 일본의 철도 근처의 기지들을 집중적으로 기습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22개 연대 4만 명의 병력들이 중국 군이 이 허베이 지방에 있던 정타이 철도 아주 큰 철도 기지가 되겠습니다. 정타이 철도 여기하고 통푸 철도 이런 데를 막 공격을 해서 일본군의 막대한 피해를 준 거죠. 철도 어떤 교통 이런 군사 물자 운반에 상당히 영향력 편주면서 이 백단 전쟁의 결과로서 철도가 파괴된 것이 철도 길이가 474km 상당히 긴 거리죠. 서울 부산 거리 좀 못 미치는 그런 상당히 많은 철도를 파괴시켜서 쓰지 못했고 이때 일본군을 죽인 게 한 2만 명을 죽였습니다. 사망. 그다음에 이제 일본군을 따라다니던 친일 괴뢰군 이들 한 5천 명 정도 죽였고 그 대신에 이제 중국의 홍군, 팔로군, 공산군도 한 2만 2천 명이 죽은 걸로 돼 있습니다. 사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이 팔로군이 승리를 했죠. 이 백단 전투에서 하나 또 새겨볼 것은 이 백단 전투 때 조선의 독립운동가인 김무정 선생이 한 1000명의 부하들 포병부대를 이끌고 이 백단 전투에 참여를 해서 일본군을 깨부셨다는 겁니다. 이 김무정 선생은 1905년에 태어나 1951년까지 46살, 46살에 아주 일찍 죽었네요. 이 백단 전쟁을 근거로 해서 만든 영화가 한때 히트를 쳤는데 그 영화가 이제 2015년에 개봉된 백단 대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아주 상당히 잘 만든 영화였는데 이 영화의 감독은 중국의 장옥중 감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일 전쟁 한 중반기쯤에 상황 짜오양 이청 전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